저도 많은 관련 영상들과 라이브 챗들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추럴 대 약물 진영으로 편갈라서 감정적으로 싸우기 정도 수준이었지, 어떤 차갑고 이성적인 논리로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평생 몸짱을 추구하는 50대 몸짱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루크 샌도라고 하는 보디빌더에 관한 얘기, 둘째로 약물 관련해서 50대 몸짱이 내추럴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 셋째로 약물 사용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즉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냐 아니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입장이냐, 뭐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최근에 논란이 된 내추럴 대회, 특히 라이프타임 내추럴 대회 관련해서 제 생각입니다. 약물 사용자가 참가하는 문제 등등. 제가 지난 5월에 루크 샌도라고 하는 한 영국 보디빌더의 죽음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당시 사망 현장을 목격했던 친구와 또 그 친구의 친구들이 자살이라고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우울증을 조심하자, 정신건강이 몸건강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까 그 친구들의 자살 발언을 근거로 해서 많은 영상들을 올렸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거의 석 달이 지난 후에 정확히 누구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루크의 인스타그램에 As a family, we 라고 지칭하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으니 와이프 같기도 한데 또 we라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족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유일하게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이었는데 루크의 사인은 자살이 아니라 신부전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경찰이 개입되고 부검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정확한 진실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정확히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명의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의혹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 인스타그램을 일단 존중해서 기존 제 영상은 내렸습니다. 루크가 실제 신부전으로 우리 곁을 떠난 거든 아니면 자살이었지만 가족은 신부전으로 공식화하고 싶은 거든 일단은 존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둘 중 어느 경우든 간에 루크가 살아생전에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었고 정신과 의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포드캐스트 등에 본인이 생전에 직접 나와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신건강의 중요성, 우리가 신체 건강만 생각해서 정신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자, 힘들면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꼭 만나보자 라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인 루크 샌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루크의 가족이 사인을 신부전이라고 공식화했고 그리고 이번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용을 또 적었냐면 다른 종목들은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스폰서들과 관계자들도 그걸 돕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 루크는 아마도 그들에게 사업 기회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자, 약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 자체를 좀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몸이 화려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내추럴이지 그럼 누가 그걸 궁금해하냐.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 나이에 몸을 그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약물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스테로이드나 불법 호르몬 이런 금지 약물들이 대체로 벌크 쪽, 즉 커지고 세지는 작용을 많이 하지 뭐 커팅을 불법적으로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런 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약물을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은 없고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건 혹시 제가 틀린 거면 아시는 분께서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하여간 저는 날씬하고 복근이 있고 그런 게 제 포인트잖아요. 몸이 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평생 약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카페인도 불법 약물이라고 협회에서 지정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그것도 분명히 수행 능력을 많이 끌어올려 주니까. 그리고 많이 사용하면 심장에 안 좋은 것도 비슷하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카페인은 합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커피 마시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사실 제가 예전에 누가 물어보셔서 댓글로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우선 약물 사용을 개인의 자유의지대로 하는 게 맞냐 하는 이슈. 저는 원래 개성도 많이 강한 편이고 대체로 개인의 자유의지와 개성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제 스타일 자체는. 하지만 법은 지켜야겠죠. 그건 개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전에 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우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안 하는 게 당연히 맞겠고요. 불법이니까. 저지르면 범죄니까.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상으로는 굳이 제약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미국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IFBB 프로급이랄지 어떤 엘리트 세계에서는 사실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IFBB 프로. 우리 대부분 헬창님들 또는 헬리니님들께서는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생은 본인의 자유의지지만, 그리고 제가 하필 또 개성을 중시하고 꼭 남들과 휩쓸려야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이라는 분야는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사실 저로서는 솔직히 더 복잡한 이유는 없습니다. 겉모양만 생각하면 멋지면 좋죠, 당연히. 하지만 건강하자, 죽지 말자. 결국 미국에서는 담배와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약물이. 왜냐? 둘 다 법으로는 합법. 근데 둘 다 몸에 안 좋죠.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담배 피는 건 자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피고 남들한테도 피지 말라고 조언하거든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약물도 마찬가지. 자, 최근에 한 내추럴 대회에 약물 사용 경험 있는 분들이 참가했다가 입상해서 이 문제가 최근 아주 뜨거운 이슈죠. 저도 많은 관련 영상들과 라이브 챗들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추럴 대 약물 진영으로 편갈라서 감정적으로 싸우기 정도 수준이었지, 어떤 차갑고 이성적인 논리로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프타임 내추럴이긴 하지만 시합에 참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관계 없이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듯이 제가 가장 길게 했던 직업이 주식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현대 보디빌딩은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죠. 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꽃피운 건 더 나중에 미국에서였죠. 그때는 도핑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평성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죠. 다들 약물을 하고 나오니까. 근데 몇몇 사람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다른 스포츠 종목들은 도핑 검사를 하는데 보디빌딩은 안 하니까 뭔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을 못 받는 느낌? 뭔가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내추럴 대회가 따로 생긴 겁니다. 즉 내추럴 대회가 생긴 가장 큰 배경은
위상 문제입니다. 다른 종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서. 뭐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는 표면적인 이유였던 거고, 실질적인 큰 이유는 종목의 위상.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머릿속에 그려보기가 쉽습니다. 역도에서 시행하는 도핑 검사들이 있다고 해보고, 그 중에서 A라는 도핑 검사가 있다고 해보죠. 자, A라는 도핑 검사는 검사 전 6개월간 도핑 여부를 걸러낼 수 있는 도핑 검사라고 가정해보죠. 이걸 현재 역도에서 만약 시행 중이다. 그러면 즉 역도에서는 라이프타임 내추럴을 걸러서 대회를 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도핑 검사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과하면 오케이, 못 통과하면 not 오케이. 그냥 그게 기준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역도만큼의 위상을 원했던 이 새로운 대회, 즉 이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이 A라는 역도의 도핑 검사를 그대로 도입합니다, 만약. 그러면 최소한 도핑 관련해서는 이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역도와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게 맞죠. 원했던 결과를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출전할까요? 아예 도핑 경험 없는 사람들도 출전하겠지만 6개월 전에 도핑하고 끝냈던 사람들도 출전하겠죠. 왜냐하면 도핑 검사를 통과할 테니까. 그게 대회 기준이니까. 그게 대회 기준입니다. 자, 라이프타임 내추럴 대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대회 얘기는 뭐다? A라는 역도 도핑 검사를 도입하는 보디빌딩 대회. 그 도핑 검사만 통과하면 문제 없는 대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회는 그 자체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가 자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놨고 그걸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만 보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대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저만의 한 대회를 가정한 거예요. 뭔 대회냐? 역도의 위상을 따라간 대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얘기들을 머리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라이프타임 내추럴 대회를 얘기해보죠. 자, 아까 얘기했던 역도의 위상을 따라간 대회 있죠? 그 대회를 딱 해보니 뭐 다 좋은데 몇몇 사람들이 추가로 또 욕구가 생겨. 어떤 욕구냐면 6개월 내추럴들만 하는 대회 말고 라이프타임 내추럴들만 경쟁하는 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당연히 그런 욕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대회를 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 대회 요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회 요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도핑 검사는 A 검사를 한다. 아까 그 6개월짜리. 그리고 검사는 그 검사를 하는데 추가 요건을 달아야죠. 검사는 6개월짜리를 하지만 그 전에 도핑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양심에 따라 나오지 말아라. 뭔가 이런 어떻게 강제하지는 못하는 어떤 사정을 하는 부탁을 하는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죠? 왜 도핑 검사로 해결 못하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현대의학으로 그런 도핑 검사가 없으니까. 라이프타임 도핑을 검출할 기술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완전 첨단 의학으로 그런 기술이 현재 혹시 있다 하더라도 어떤 비용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실화되기 힘든 비용 문제,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도핑 검사만으로 해결 못하고 나머지는 양심의 문제에 맡겨야 하는데, 자, 우리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실제로 양심에 따라서 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운동하는 분들이 착한 분들이 또 많아, 그죠? 하지만 과연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이 대체로 착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한 공식적인 대회를, 그 대회의 큰 부분을 개인의 양심의 문제에 맡겨놓고 진행할 수가 있느냐. 과연 그렇게 진행할 주최 측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냥 단순 참가자 입장에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심을 지켜야지, 뭐 어디서 로이더가 뭐 어쩌고 뭐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건 참가자 또는 심지어는 참가자도 아니고 그냥 구경꾼 입장이고, 한 대회가 열리려면 주최 측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도핑했던 사람이 철판 깔고 나오는 경우는 주변에서 제보를 하면 그걸 반영하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대회 개최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객관적 증거 없이 누군가의 제보만으로 그걸 결정 내릴 수가 없죠. 현대 법 체계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뭐 징역 2년을 때린다 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역 2년 당한 사람이 또 상대방한테 안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도 징역 2년을 보내버리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니면 뭐 거짓말 탐지기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수사상의 도구 정도로 사용하는 거지 법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라이프타임 내추럴 대회를 열고 싶은 욕망은 있을 수 있으나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깨끗하고 좋죠, 그죠? 근데 그걸 과연 개최할 수 있는 주최 측이 존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얘기한 이유들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누군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분들을 정말 대단한 능력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그 방법론은 저로서는 지금은 전혀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미처 생각 못한 포인트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발견되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새로운 토론을 여러분들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계속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랑 다른 생각을 말씀 주시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A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A를 받아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네가 B라고 얘기했으니까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참 말씀을 주세요. 저는 B가 아니고 A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말씀 주신 분도 시간 낭비고 저도 괜히 좀 죄송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